7장. 돌아나가는 길. 새벽별이 하나 둘 꺼질 때 사부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밑에서 우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은 차지 않았지만 밤의 생각이 아직 인맥 사이에 남아있었다. 어제 배운 길이 하나라면 오늘 배울 길은 둘이다. 사부가 말했다. 직진과 후퇴 사이에 숨은 길, 돌아나가는 길. 싸움이 나면 옆으로 빠지는 법이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발바닥 아래 흙은 밤새 식어 단단했고 장터 쪽에서 들려오는 나무북 소리는 어제보다 반박자 늦었다. 사람의 숨이 늘어난 덕일까 아니면 불안이 얕아진 탓일까? 어쨌든 오늘은 멀리 나가야 했다. 북서쪽으로 간다. 사부가 방향을 가리켰다. 그곳에 오래전 선이 끊긴 자리가 있다. 누군가가 그 끊어진 선을 써먹고 있다. 소녀가 작은 주머니와 얇은 줄을 건넸다. 혹시라도 길을 묶어야 하면 이걸 써. 물로 적시면 줄이 더 단단해져. 그녀의 눈빛에는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적혀 있었지만 어젯밤 스스로 정한 약속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오늘은 내가 마을을 본다. 저녁 무렵엔 장터 등불을 하나 더 켤게. 돌아오는 길 표식으로. 우진은 미소를 얕게 그렸다. 그 등불이 보이면 길을 잘 돌아 나왔다는 뜻이겠지.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들판은 아직 축축했고 새의 울음이 먼 데서부터 번졌다. 두 사람은 길이 아닌 풀을 밟으며 북서쪽으로 걸었다. 그곳은 사람의 발보다 바람의 발자국이 더 많은 땅이었고 오래된 길은 수풀과 낙엽 아래에서 얇은 숨만 쉬고 있었다. 사부가 멈춰섰다. 여기다. 그가 손끝으로 낙엽을 쓸며 흙을 드러냈다. 얇게 눌린 선 하나가 보였다. 한때는 마을 두 곳을 잇던 길, 먼 친척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던 길, 장사꾼이 계절마다 지나던 길. 전쟁이 여기서 한번 꺾였다. 사부가 낮게 말했다. 그날 이후 이 길은 일부러 잊혔다. 잊힌 길은 금세 늪이 된다. 그리고 늪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은 상자지. 상자. 우진이 되뇌자 사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려놓고 감춰놓고 반복해서 꺼내 쓰는 상자. 그때 서늘한 냄새가 바람결에 섞여 다가왔다. 젖은 흙과 말린 향 사이 아주 약한 쇠냄새. 우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흙 속 어딘가에 금속 고리가 박혀있는 모양이었다. 열어야 합니까? 연달아 열면 안 된다. 사부가 손목을 가볍게 가로저었다. 오늘은 옆으로 연다. 우진은 여는 숨을 길게 뽑아 손끝으로 가져갔다. 곧바로 닿는 숨을 낮게 깔아 땅 속에 가는 결을 옆으로 비켜 세웠다. 뿌리 사이에 숨어있던 고리가 삐거덕 울더니 바로 위가 아니라 옆쪽에 낙엽 무더기가 내려앉았다. 그 아래엔 작은 함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함은 돌가루를 섞어 만든 재질이라 물에 젖어도 오래 버틸 듯했고 표면에는 희미한 문양이 둘러 있었다. 문양의 순서는 서쪽 상단의 상자들에서 보았던 것과 닮아 있었지만 마지막 한 칸이 비어 있었다. 사부가 말했다. 마지막 한 칸이 빠진 문양은 마지막 한 말을 아낀 혀와 같다. 우진은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똑같이 생긴 작은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봉투마다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고 숫자 옆에는 마을에서 흔히 쓰는 곡물 표식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열어보니 곡물이 아니라 빻아 만든 가루가 나왔다.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숨이 길어진다는 약초 가루와 조금만 과하면 심장이 어긋나는 가루가 섞여 있었다. 사람들의 저녁에 감사를 심고 밤에 불안을 심는 흔한 방식이다. 사부가 봉투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말했다. 낮에는 돕고 밤에는 빼앗는다. 다음 날엔 더 크게 돕고 더 깊게 빼앗지. 우진이 봉투들을 다시 정리해 넣었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죠? 직진하면 부딪히고 후퇴하면 잊힌다. 사부가 눈을 들었다. 그래서 돌아나가야 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숲 가장자리에서 발소리가 났다.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은 걸음. 우진은 손끝에 선을 얇게 세웠다. 푸른 외투를 걸친 사내가 그림자에서 걸어 나왔다. 몸은 가벼웠고 눈빛은 먼 데까지 닿았다. 어제 다리에서 수레꾼을 구해낸 파견 무사의 여인이 그의 뒤에 섰다. 그녀의 표정은 경계와 묵인의 중간 어디쯤이었다. 사부. 사내가 먼저 인사했다. 한동안 남의 제자로만 살던 자가 오늘은 스스로 배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사부가 웃었다. 오랜만이다.
내가 혀보다 눈으로 말하는 날이 올 줄 알았다. 우진이 여인을 보았다. 여인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도 된다는 뜻도 내가 지켜본다는 뜻도 아닌 그 중간에 잠깐 머무름. 사부가 우진에게 속삭였다. 오늘 이들과 함께 길을 만든다. 다만 길 위에 이름을 새기지 마라. 왜요? 이름은 길을 좁힌다. 숲이 조금 더 밝아졌다. 구름 사이로 얇은 햇빛이 내려왔다. 사부는 밧줄처럼 얇은 줄기를 꺼내 우진에게 건넸다. 줄기는 소녀가 주었던 것과 같은 재질이었다. 첫 번째 돌아나감. 함은 닫되 길은 열어둔다. 사부가 말했다. 함을 제자리보다 반치 옆에 묶고 문양의 빈칸을 바꿔라. 찾는 자의 발을 옆으로 돌려 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다른 곳으로 가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함을 살짝 옮겨 묶고 표면의 문양 마지막 칸에 물로 얇은 점을 찍었다. 점은 햇빛 아래에서 금세 말랐지만 말라버린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결이 남았다. 찾는 자가 문양을 읽으면 마지막 한 칸이 어긋난 채 머릿속에서 모양을 바꾸게 될 것이다. 여인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다가 낮게 말했다. 직접 부수지 않고 스스로 비틀리게 만든다. 오래 걸리겠군. 사부가 웃었다.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돌아오는 길이 굳어진다. 숲의 공기가 한번 흔들렸다. 누군가가 먼 데서 새를 날렸다. 깃털이 한 점 햇빛 속에서 빛났다. 요란하지 않은 전조였다. 사부가 발끝으로 낙엽을 모아 작은 원을 그렸다. 두 번째 돌아나감. 원을 만들어 사람의 마음을 쉬게 한다. 오늘 너는 원의 절반만 그려라. 나머지 절반은 누군가가 그 완성을 맞도록 남겨둬라. 누굴까요? 사부가 답하지 않자 우진은 원의 반을 천천히 그었다. 낙엽이 부드럽게 쓸리며 흙의 숨이 드러났다. 그 반원은 함에서 마을 쪽으로 아주 얇은 길을 이어주었다. 보이지 않는 고리, 돌아오는 발길이 기억하게 될 모양. 파견 무사의 여인이 남은 반을 조심스럽게 완성했다. 그녀는 칼집 끝으로 낙엽을 밀었다. 칼끝의 강함이 아닌 칼집의 둔중함으로. 사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돌려가며 걸어라. 누구의 길도 과하게 밟지 않게. 그렇게 첫 돌아나감이 끝나갈 즈음 우진은 낯선 냄새를 맡았다. 매끈하고 달콤한 잘 닦은 방울 같은 향. 누군가의 발목에서 흔히 나는 향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가락에서 날 법한 향. 그는 사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속삭였다. 누가 온다. 사부가 눈썹을 조금 올렸다. 그렇다면 오늘의 세 번째 길을 배울 때다. 보이지 않는 문짝을 살짝 닫는 법. 우진은 여는 숨을 아주 짧게, 닫는 숨을 아주 길게 가져갔다. 가슴 앞 허공이 종이장처럼 얇아지다가 조용히 접혔다. 소리들이 반박자 늦게 들리기 시작했다. 낙엽 밟는 소리, 천 끌리는 소리, 숨 고르는 소리. 숲길 반대편에서 붉은 외투 셋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발걸음은 자신의 그림자를 밟지 않았고 시선은 서로에게 닿지 않았다. 혼자 와서 셋인 척, 셋이 와서 혼자인 척하는 발걸음. 사부가 앞서 나섰다. 길을 잃었느냐? 붉은 외투의 맨 앞이 웃었다. 길을 찾았지. 그럼 어디로? 누군가의 선을 지나 누군가의 방으로. 그는 함이 묻힌 자리 쪽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시선을 미끄러뜨렸다. 우진은 한 발 나섰다. 손끝에서 얇은 선이 일었다. 여긴 지금 막 닫힌 문이다. 그가 말했다. 문턱에서 신발끈을 고쳐 묶어라.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붉은 외투는 멈추지 않았다. 대신 속도를 줄였다. 멈추지 않는 자를 멈추게 하는 데에는 멈춤보다 돌림이 낫다. 우진은 선을 곱게 긋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원을 그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붉은 외투의 발이 선의 가장자리를 밟는 순간 반치 옆으로 미끄러졌다. 사부가 옆에서 낙엽 반원을 넓혔다. 여인이 칼집으로 원의 끝을 봉했다. 붉은 외투의 맨 앞이 혀를 차며 웃었다. 돌아나가는군. 길은 늘 돌아나간다. 사부가 답했다. 그래야 돌아온다. 그들은 그날 싸우지 않았다. 그 대신 고개를 약간씩 기울이며 서로의 거리를 재고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발의 너비를 확인했다. 붉은 외투 셋은 결국 숲의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발소리의 마지막 울림이 잦아들자 사부가 아주 천천히 숨을 길게 내보냈다. 오늘의 셋 중 하나는
내가 언젠가 이름을 불러야 할 자다. 사부가 낮게 말했다. 이름은 길을 좁히지만 때때로 좁혀야 한다. 우진은 다 묻지 않았다. 묻지 않음 자체가 오늘 배운 길의 일부 같았다. 해가 한 뼘 올라갈 즈음 숲은 완전히 낮의 얼굴을 갖췄다. 함은 옆으로 묻혔고 반원은 길을 잇고 문짝은 살짝 닫힌 채 바람만 드나들었다. 사부가 마침표처럼 말했다. 돌아가자. 저녁 무렵이면 장터에 등불이 하나 더 켜질 것이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은 확실히 갈 때의 길보다 짧게 느껴졌다. 발바닥이 어제보다 넓게 지면을 기억했고 가슴의 문턱이 낮의 바람을 아프지 않게 받아들였다. 장터에 들었을 때 아직 해는 기울지 않았지만 소녀는 벌써 등불을 걸어두고 있었다. 그녀가 우진을 보자 반가움과 안도의 사이 어딘가에서 눈이 웃었다. 돌아왔네. 돌아왔다. 우진이 짧게 대답했다. 오늘은 길을 비틀어 여는 법을 배웠다. 소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비틀어 여는 법? 그렇게 열면 닫을 때도 덜 아프다. 우진이 웃자 소녀도 웃었다. 장터의 바람이 마치 둘만 아는 농담을 들은 듯 조용히 어깨를 스쳤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상단의 수레가 서쪽 다리로 천천히 이동했다. 낮에 맺은 합의대로 두 개의 상자는 맹해 창고에 남았고 나머지는 강을 건너기 위해 줄을 섰다. 파견무사의 여인은 다리 중앙에 서서 사람들의 발을 보았다. 오늘의 걸음은 어제보다 단단했고 어제보다 느렸다. 느림은 불안이 아니라 기대였다. 우진은 다리 난간에 손을 얹고 강물을 내려다봤다. 물은 어제의 벌레가 남긴 어수선함을 절반쯤 씻어냈고 나머지 절반을 오늘 밤에 가져갈 작정인 듯했다. 사부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내 안의 문은 지금 어디까지 열렸느냐? 문턱이 얇아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열고 닫지는 않았습니다. 좋다. 사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너는 스스로에게 돌아나가는 길을 한 번 더 그려라. 내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등불이 하나 둘 셋 켜졌다. 장터 쪽에서도 소녀가 올려둔 등불이 분홍빛처럼 멀리서 떠 있었다. 그 불빛은 유난히 흔들림이 적었다. 우진은 그 불빛을 보며 가슴 안쪽에 얇은 선을 그었다. 보이지 않는 길이 등불과 등불 사이를 잇는 느낌이었다. 그때 다리 북쪽 숲에서 단발의 신호가 낮게 울렸다. 오늘 하루에만 세 번째 듣는 낯설지 않은 소리였다. 여인이 몸을 돌려 시선을 보냈다. 다시 온다. 사부가 아주 짧게 한숨을 쉬었다. 이번엔 말을 들고 오겠지.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붉은 외투 셋이 아니라 회색 겉옷 5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전날과 오늘의 풍문을 이미 손에 넣은 듯 다리로 곧장 내려왔다. 맨 앞에 사내가 입을 열었다. 오늘의 길은 오늘의 주인이 정한다. 우진이 앞으로 나섰다. 길에는 주인이 없다. 다만 먼저 지나간 발자국과 나중에 올 발자국이 있을 뿐. 사내가 미소를 굳혔다. 그가 왼손으로 허공을 긋자 다리 위의 바람이 살짝 틀렸다. 말의 결이 곱게 가지 않고 선의 가장자리를 긁었다. 말이 선을 긁으면 선은 일단 버텨도 나중에 피가 난다. 우진은 즉시 선을 원으로 돌렸다. 선의 끝이 선의 시작에 닿기 직전에서 멈춰 아주 작은 틈을 남겼다. 숨이 그 틈으로 드나들며 말을 둥글게 만들었다. 오늘의 말은 모서리를 닫는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모서리를 닫으면 칼끝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 사내의 눈이 잠깐 아래로 흔들렸다. 그는 다리를 굳게 딛고 목소리를 올렸다.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야 한다. 모두가 건너야 한다. 우진이 받았다. 그러니 먼저 약한 발부터 건너자. 어린아이, 늙은이, 다친 이 여인. 너희가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그들을 세워서 건너게 하라. 그 다음 수레다. 다리 위의 공기가 갈라졌다. 여인이 우진을 옆으로 흘끗 보았다. 제안은 느리고 귀찮다. 그러나 느림은 칼 대신 손을 고르게 만든다. 회색 겉옷이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이 지고 있다. 밤은 기다린다. 사부가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하지만 칼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은 칼이 쉬는 날로 만들자. 결국 그들은 타협했다. 다리는 좁고 사람은 많았다. 우선 아이들과 노인들이 건넜고 그 사이사이에 상단에 작은 상자 몇 개가 섞여 건넜다.
회색 겉옷은 수레의 축을 직접 만져보았고 우진은 선으로 무게의 흐름을 옆으로 살짝 돌려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한방 깊을 즈음이 되어도 큰 소란은 없었다. 다리의 마지막을 몇 사람이 남겨 정리할 때 우진은 짧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별 사이에 구름이 얇게 걸려있고 바람의 면이 교체될 조짐이 있었다. 내일의 바람은 오늘보다 더 남쪽으로 기울 것이다. 그러면 숲의 향과 강의 냄새가 마을로 들어온다. 내일이면 장터에서 바다가 날 거야. 우진이 중얼거렸다. 소금과 물고기의 잘게 마른 비늘 냄새. 여인이 씩 웃었다. 그럼 내일 저녁은 생선이겠군. 아마도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여인의 말투는 가볍지 않았지만 무겁지도 않았다. 경계와 동지의 사이의 마른 농담. 우진은 대답 대신 선을 한 번 더 둥글게 만졌다. 대답은 선으로 해도 충분했다. 다리가 완전히 비었을 때 사부가 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내 안의 길을 돌아나가라. 지금요. 지금. 사부의 손이 물러나자 우진은 조용히 장터 쪽 등불을 바라보았다. 등불은 여전히 흔들림이 적었고 불꽃의 가장자리가 둥글었다. 그 둥근 가장자리가 마음의 모서리를 하나 둘 닫아주었다. 우진은 눈을 감지 않았다. 대신 눈을 뜬 채 가슴 앞 허공의 문을 아주 살짝 열었다. 전장의 잔향이 들이닥치지 않도록 문턱에 매듭을 하나 지었다. 매듭의 재질은 소녀가 내어준 줄과 비슷했다. 문 안쪽으로 전생의 칼빛이 한번 스쳤다. 살을 부숴서 얻던 승리의 차가운 감각. 그는 그 칼끝을 잡지 않고 옆으로 돌렸다. 돌아 나온 칼은 바람이 되었고 바람은 선이 되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너도 쉬어라. 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바람이 등짐에서 내려왔다. 사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여인도 짧게 허리를 굽혔다. 이만 가보겠다. 내일 바다 냄새가 나면 그 냄새를 따라 북쪽 창고를 살피자. 소금은 흔적을 숨기지 못하니까. 그녀가 떠나자 장터의 등불은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흔들리고는 다시 조용해졌다. 소녀가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잠시 뒤였다. 그녀는 등불 아래에 서서 우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말은 늦고 눈빛은 먼저였다. 무사했네. 무사했다. 오늘은 내가 더 멀리 다녀온 얼굴이야. 우진이 미소를 지었다. 멀리 갔지만 가까이 돌아왔다. 소녀는 그 말에 눈썹을 가늘게 올리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집에 가. 그녀가 등을 돌리며 말했다. 나는 등불을 잠깐 더 보고 갈게. 그 밤 우진은 잠들기 직전까지 등불을 떠올렸다. 둥근 가장자리, 흔들림이 적은 불꽃, 바람에 꺼지지 않는 이유. 답은 간단했다. 등불 아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눈이 불꽃의 중심을 붙들고 서 있었다. 그는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또 하나의 길을 그렸다. 떠나는 길, 돌아오는 길, 그리고 살짝 비켜나가는 길. 오늘 배운 길은 셋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예감대로 바다 냄새가 마을로 들어왔다. 소금과 마른 비늘, 젖은 밧줄에 남아있던 변 냄새와 해초의 씁쓸한 기운. 장터 사람들은 가게 문을 열며 낮보다 먼저 고개를 내밀었다. 사부가 말했다. 북쪽 창고를 보자. 우진과 소녀 그리고 파견 무사의 여인이 함께 길을 잡았다. 길 위에 아이들이 뛰어가며 수군댔다. 오늘은 생선 온대. 진짜? 진짜래. 창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틈새에서 엷은 소금 가루가 반짝였다. 우진이 손끝을 가져가 허공의 결을 쓸었다. 소금의 숨은 습기를 좋아하고 습기는 발자국을 기억한다. 어젯밤 누가 다녀갔네요. 우진이 말했다. 여인이 문짝의 하단을 살폈다. 발이 가볍고 발목이 매끈해. 장정이 아니라. 그래. 그리고 두 사람. 사부가 말없이 주머니를 꺼내 문틀에 물 한 방울을 올렸다. 물방울이 흘러내리며 아주 얇은 줄기를 남겼다. 줄기가 중간에서 좌우로 흔들렸다. 안을 건드렸지. 사부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문을 열지 않고. 우진이 숨을 들이켰다. 가슴 앞에서 문턱을 아주 얇게 열자 어제의 매듭이 제자리에서 가볍게 떨렸다. 떨림의 방향이 창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려 나왔다. 안에서 바깥으로. 우진이 중얼거렸다.
안쪽에 있는 걸 밖으로 빼냈다. 여인이 허리에서 가는 철사와 바늘을 꺼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문과 문틀 사이의 빈틈에 철사를 밀어 넣었다. 철사는 잠시 헤매다가 안쪽의 걸쇠를 톡하고 건드렸다. 문이 열리자 소금 냄새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창고 안에는 소금 자루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상단에서 맡겨둔 2개의 상자가 한쪽 벽에 붙어 있었다. 사부가 상자 표면의 문양을 미세하게 더듬었다. 마지막 칸이 비어 있다. 우진이 어제 숲에서 본 함을 떠올렸다. 여기도 같은 손. 아마도. 여인이 자루의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되올림이 비정상으로 가벼웠다. 자루 안에 소금을 조금 퍼내자 아래에서 또 다른 자루가 나왔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얇은 통 2개가 나왔다. 바다 냄새에 가려졌던 양 냄새가 얇은 막을 거두며 떠올랐다. 사부가 통을 열었다. 안에는 소금과 섞인 아주 고운 가루가 들어있었다. 소금은 습기를 모으고 가루는 그 습기에 함께 섞여 몸으로 들어간다. 소금이 상에 오르면 사람의 혀는 경계 대신 감사부터 올린다. 낮에는 도와주고 밤에는 빼앗는 손. 사부가 낮게 말했다. 이제는 낮부터 빼앗으려 한다. 여인이 통을 덮고 거꾸로 세운 뒤 창고 한켠에 따로 놓았다. 증거는 여기 있다. 그녀가 간결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름이 없다. 사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돌아나간다. 우진은 상자의 마지막 칸에 물로 아주 얇은 선을 덧그었다. 선은 말라가며 보이지 않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문양의 결은 살짝 바뀌었다. 이제 이 상자를 들고 나가는 발은 반드시 창고의 반대쪽 문턱을 한 번 더 밟게 된다. 왜 반대쪽입니까? 여인이 물었다. 빼앗는 손은 늘 같은 손잡이를 쓴다. 우진이 대답했다. 손잡이를 바꾸면 손이 잠깐 어색해져요. 그 잠깐을 붙잡으려는 겁니다. 그날 오후 장터에는 실제로 생선이 들어왔다. 아이들은 소금에 절여 말린 생선을 보고 환호했고 어른들은 소금을 한 줌씩 덜어가며 덜 불안해했다. 낮의 감사는 빠르게 퍼졌다. 그러나 해가 기울 무렵 북쪽 창고 뒤쪽 골목에서 아주 짧은 비명이 났다. 미끄러지는 소리, 턱에 걸리는 숨, 그리고 달아나는 발. 우진과 여인이 동시에 뛰었다. 골목은 좁고 바닥은 소금가루로 미끄러웠다. 반대쪽 문턱을 먼저 지나가야만 나갈 수 있게 만든 우진의 선은 제대로 작동했다. 그 문턱 앞에서 회색 쇼를 두른 젊은 여인이 발을 헛디뎠다. 손에 들고 있던 빈 통이 대구르르 굴렀다. 여인이 칼집으로 통을 밟아 멈추었다. 우진이 회색 쇼를 쥐어 올렸다. 젊은 여인의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고 눈가에는 잠 못 잔 밤의 그늘이 앉아 있었다. 입술은 닫혀 있었지만 손목은 떨렸다. 누가 시켰지? 파견 무사의 여인이 낮게 물었다. 젊은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그럼 너 혼자? 혼자. 거짓이었다. 거짓말은 목적보다 손가락이 먼저 말해준다. 젊은 여인의 손가락은 주머니 속에서 무엇인가를 더듬고 있었고 그 더듬는 리듬은 매번 같았다. 우진이 손을 내밀었다. 그 리듬 내게 줘. 젊은 여인이 잠깐 우진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변명과 초조 사이에 낀 돌기가 있었다. 우진은 여는 숨을 아주 짧게 건네고 닫는 숨으로 그 돌기를 감싸 안았다. 손가락이 멈췄다. 젊은 여인의 어깨가 한번 크게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덜 흔들렸다. 아이. 그녀가 아주 낮게 말했다. 아이의 약각. 그 한마디가 오늘의 질문 대부분을 지웠다. 사부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이름을 지금 여기서 붙이면 길이 좁아진다. 그가 우진을 보며 말했다. 돌아나가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여인에게서 빈 통을 받아들고 그 통을 창고의 문턱 위에 세워두었다. 문턱은 들어가기 위해 넘는 곳이지만 오늘은 돌아나가기 위해 세워두는 곳이기도 했다. 파견 무사의 여인이 젊은 여인의 어깨에 자신의 겉옷을 씌워주었다. 아이를 보자. 그녀가 짧게 말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저녁 장터에 등불이 하나 더 켜졌다. 소녀가 두 번째 등불을 올려두고 우진을 기다렸다. 그가 돌아오자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돌아왔네. 응. 오늘은 길이 더 길었지. 길었지만 넓어졌어. 우진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지 않는 법을 조금 더 배웠다. 소녀가 미소 지었다. 미소는 기쁨보다 긴 안도의 모양과 닮아 있었다. 이 등불은 돌아오는 길만 비추려고 켰어. 그녀가 말했다. 떠나는 길은 너도 나도 이미 알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등불 불꽃의 둥근 가장자리처럼 마음의 모서리가 하나 더 닫히는 느낌이었다. 우진은 그 밤 잠들기 전에 손바닥을 하늘로 내밀어 보았다. 여는 손과 닿는 손이 겹쳐졌고 그 손 위로 별빛이 얇게 떨어졌다. 돌아나가는 길. 그가 낮게 되뇌었다. 오늘은 이 길을 배웠다. 내일은 이 길로 누군가를 데려오자. 바람이 장독대 사이를 지나가며 대답 대신 작은 소리를 남겼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천천히 돌아와 마당 한가운데 멈췄다. 돌아온 소리는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